사용자의 편의와 콘텐츠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휴대전화 소액결제 제도. 하지만 제도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최근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을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인에게 있어서 휴대폰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품이 됐는데요. 특히나 스마트폰의 성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이용해서 소액 결제를 하고는 합니다. 네. 하지만 부작용도 있는데요. 네.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 결제를 할 때 이 소비자의 부주의를 유도하는 범법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하셨다고요? 불량 콘텐츠 업체가 무작위로 이동통신 가입자들한테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그 문자를 보냅니다. 아무개인데 사진 열어봤어?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이제 이걸 소위 미끼성 문자 메시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소비자가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에 결제가 되게 한다던가 아니면 P2P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휴대폰 소액 결제로 이렇게 결제하는 절차를 악용해서 무료 서비스인 것처럼 속이고 이렇게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적 구속력 없는 제도 개선만으로는 안 되겠다. 이걸 절실히 느껴서 이번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민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375건이던 민원 건수는 올해 9월까지 6,051건으로 250%가 넘게 증가했는데요. 소액결제 이용이 늘고 있는 만큼 일방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적인 통신과금을 원천에 방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법안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그 업체들, 이것을 근원적으로 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이런 피해를 유발하는 앞에 말씀드렸던 콘텐츠 사업자, CP, 이걸 과금 서비스 가맹점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이번에 마련하자는 게 중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그 이용자 보호 절차나 불량 CP 처벌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콘텐츠 사업자가 이용자를 속여서 폭리를 취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또 신설을 했고요. 도덕적인 해이에 대한 어떤 그 규제, 이것을 좀 강구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했습니다. 네, 저도 핸드폰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이 보호받는 안전망이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밖에 또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소액 결제를 이용한 그 사기 혹은 이제 법률 용어에서 죄송합니다만 기망, 이런 사례들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용자 보호가 소홀했다는 점인데,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법적인 차원, 다시 말하면 공식적인 영역으로 끌어내서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그래서 더 많은 소비자들의 편리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고객만족센터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소액결제 관련 민원이 신고되고 있는데요. 피해자를 울리는 콘텐츠 제공업자의 사기 수법도 점점 다양하고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무료 회원 가입 시에 자동 소액 결제 청구 사례입니다. 인터넷이 그 민원인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도중에 MP3 음악 파일과 관련된 사이트에서 무료 회원을 가입을 했는데 혜택이 주어진다는 광고를 접하고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중에 유료 회원으로 해서 8,800원이 결제된 사례가 되었습니다. 휴대전화에 미확인 포토메일이 왔다고 문자가 떴을 때 함부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안 됩니다. 이런 미끼 문자를 받고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정보 이용료를 내게 되는데요. 휴대폰 소액 결제와 관련해서 어떤 피해를 당하셨나요? 제 친구가 메시지를 보낸 줄 알고 이제 확인 버튼을 눌렀는데 결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는 게임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확인 버튼 한 번을 눌렀는데 또 결제가 되고요.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원치 않는 부분에서 결제가 된다는 게 황당한 거죠. 3,000원 미만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는 사용자 승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요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피해 구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콘텐츠를 보지 않았는데 이제 즉시 과금하는 그런 형태 등으로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런 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업체들이 이제 통상적인 콘텐츠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이제 CP들이 그런 행태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 규제나 모니터링에 대한 어떤 그 법적인 근거가 지금 없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규제의 좀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입니다. 휴대전화 소액 결제 피해 금액은 전체 거래 규모 1조 8천억 원의 24%인 4,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액결제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은 통신과금 서비스 가맹점인 콘텐츠 사업자가 다양한 방법을 악용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나 제도가 미흡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규제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서 매우 바람직하고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분명한 원칙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방치할 수 없다. 특히 소액 그 휴대폰 결제 서비스의 주요 이용 고객이 대학생 아니면 그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저신용층, 다시 말하면 상대적 약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기망하는 행위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고요. 또 하나는 콘텐츠 거래 활성화, 관련 산업의 발전,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분별한 발전, 또 부도덕이 용인되는 활성화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소비자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이제 참고해서 이 양자가 공존할 수 있는, 또 건전한 방향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할 작정입니다. 휴대전화 이용자가 입는 경제적 피해는 소액일 수 있지만 이용자 전체로 따져보면 피해 규모가 광범위합니다. 휴대전화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만큼 통신 과금 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